자, 복학생이 저거예요? 무슨 드라마네요? 아니 까버너스 아세요? 문성, 문경. 자, 봅시다. 몰라요, 나는. 저걸 몰라서 아예 못 봐요, 안 봐요. 정기적인 기관에서는 정기적인 기관이 있대요. 나는 처음 봤어요. 뭐가 기관? 정기적인 기관 안에서는 근육세포가 연결돼 있대요. 좀 더 커다란 덩어리로 연결돼 있대요. 처음 덩어리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좀 더 커다란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그리고 그것들은 컴하고 위치니까 and they 또는 and it이 되는데 and they는 아니겠네요. 왜? make's egg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는 덩어리잖아요. 얘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앞문장 전체겠죠. 전기기관에서는 근육세포가 좀 더 커다란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chunks라고 했다면 복수니까 이게 make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슬을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total current intensity 전체 전류의 강도를 갖다가 이게 현재이라는 뜻도 있지만 흐름이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 흐름, 혈류 그 다음에 전류 이런 뜻이 있겠죠. 여기서는 전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나? 네, 커런트 안 나오네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흐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단어가 안 써있네요. 이런 전체 전류의 강도죠. 전체 전류의 강도를 더 커다랗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4대 천안이죠. 이걸 이렇게 만듭니다. 전체 전류의 강도를 어떻게 더 커다랗게 만듭니다. 뭐보다 이것보다 더 커다랗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보다 더 커다랗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근육에서보다. 일반적인 근육보다가 아니라 여기 인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인 근육에서보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일렉트릭 오건 여기에서 전체 전류의 강도를 더 커다랗게 만듭니다. 자, 이게 들어갈 알맞은 곳이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렵네요. 여기에 디스텟 더 서치가 없네요. 그죠? 또 디스텟 더 서치가 없어요. 여기 그나마 여기 더가 있으니까 아마 전기기관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기기관 너무 일반적인 거여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전기적 의사소통은요, electric communication이죠. 의사소통은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적 의사소통은요, 주로 물고기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전기로 의사소통하는 거, 뱀장어 같은 것도 전기 뱀장어가 있죠. 전기 뱀장어는 사람도 죽일 정도로 세다고 합니다. 얼마나 센지. 악어 같은 것도 기절해서 둥둥 뜨죠. 전기 뱀장어. 짜릿짜릿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찍 하면서 어우 생각만 해도 뱀장어다. 왜 그래? 자, 독 있잖아요. 독. 뱀장어는 무슨 독이 있습니까? 뱀장어 왜 독이? 그럼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선생님 다 부끄럽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뱀장어 왜 독 있다고? 무슨 뱀장어에 무슨 독이 다 있습니까? 참 진짜 어려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진짜. 자, 괜찮은데? 전기적인 의사소통은 물고기에 의해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에 의해서 전기적인 신호는 produced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산되게 됩니다. 아, 여기 바로 나오네요. 특정한 전기기관에서 전기기관이 나오는군요. 특정한 전기기관에서 생산되어집니다. 그 신호는요, 그 신호가 발산될 때, 디스처지는 발산되다죠. 그렇죠. 방출되는 거죠. 발산될 때. 아마 이 단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emit가 발산하다, 방출하다죠. emitted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emitted 또는 released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단어는 없죠. 이렇게 돼야겠죠. released 그죠? 방출됩니다. 그 전류가 방출될 때 여기서 끝나야겠죠? 그 전기기관은 negatively loaded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기관은 negatively 하면 여기서 부정적으로 된다는 마이너스적으로 그죠? 여기서는 음전한 그죠? 마이너스적으로 loaded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negative가 부정적으로 말고 음수 양수 있죠? 그 양수 음수할 때 이 음수 마이너스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loaded라는 거는 음전화를 띄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적으로 loaded 됩니다.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적으로 채워집니다. 로우디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전화를 띠다 그런 뜻입니다.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뭐와 비교해서? 그죠? 머리와 그 다음에 머리와 비교했을 때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장이, 일렉트릭 필드 알겠죠? 그 다음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기장, 자력장처럼 전기가 통하는 영역, 전기장이 마련되게 되어집니다. 어디? 물고기 주변에 이게 마련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신호가 발산될 때, 전기 신호죠? 특정한 기관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신호가 발산될 때 그 전자기관은 음전화를 띠가 됩니다. 뭐와 비교해서? 머리와 비교해서. 그리고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머리가 양전화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 주변에 마치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점 돼가지고 그 물고기 주변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가 머리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해서 떼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약한 전력은요. 전류가 어떻게 여기서 꺼야겠네요.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디?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했을 때? 그것들이 컨트랙트, 수축할 때. 수축하다죠. 어떤 것? 그 일반적인 근육 세포가 수축할 때도 그 안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 세포가 있죠. 2번부터 좀 생각을 해야죠. 전기기관에서 근육 세포는 커다란 덩어리로 연결되고 현재 전력의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육 세포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가보면 그 물고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 신호, 그죠? variance. 물고기는 신호를 다르게 보냅니다. 신호를 다르게 하겠죠? 뭐함으로써? 형태, 전기장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또는 발산되는 주파수죠. 그죠? 디스차지가 발산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방출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방출되는, 방출하다, 발산하다. 되겠죠? 방출 주파수나 그 다음에 전기장의 형태죠. 아까 이게 전기장이라고 그랬어요. 전기장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신호를 갖다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다르게 하다, 다양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부터 다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근육이 나오고 전기 신호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죠. 지금 약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 그죠? 뭐 했을 때 그것이 수축될 때 전기기관에서는요 그 근육세포가 어떻게 더 커다란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 현재 그 전체 전력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근육 얘기 마무리하고 그 물고기는 그 신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더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서 더 시그널이 나왔으면 이번에 보기 지문에 시그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근육기관은 좀 애매하네, 그죠? 이 보기 지문의 그 시그널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시그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나와요? 전기기관에서는 근육세포는 좀 더 커다란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 전력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근육에서보다. 2번에 들어간다고 쳐봐. 물고기는 그 시그널이 나와야 되거든? 아무리 봐도 2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본다면 1번 다음에 2번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2번 다음에 연결해주는 말이 일단 한번 가봅시다. 좀 애매하죠? 네, 계속 가보시면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오직 작동합니다. 어디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About 1 or 2 meters. 그죠? 1에서 2m죠. 1에서 2m 정도의 약간 작은 거리, 이 거리죠. 긴 거리는 아니고 이런 작은 거리에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점입니다. 왜 이점인지 보세요. 그 종이, 그 전기를 내는 그 어류 종이 어떤 것? 그 시그널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 신호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종이 자주 살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요? 커다란 무리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이점입니다. 그죠? 뭐와 다른 몇 개의 다른 종들과 커다란 그룹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점입니다. 만약 많은 물고기가 신호를 보낸다면 동시에 보낸다면 the short range 그 짧은 범위는요. 그죠? 그 짧은 범위는 디크리스 감소시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이죠. 인터피어런스 하면요. 간섭의 위협, 서로 방해할 수 있는 인터피어런스, 간섭과 방해의 위험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전기 신호가 겹치면 뜻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전기 신호가 기대돼서 1에서 2m니까 주위만 자기 주위만 되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개체가 함께 모여 살더라도 그것이 서로 전기 신호를 받았을 때 간섭할 위험이 좀 줄여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왜 2번이 답인지는 다른 것도 들어가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단지 1번에서 죄송한데 본래 이거 혹시 요청 한 거죠? 어떤 거요? 모범독해요. 모범 돕기 2과?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 뭐가 OS야? 근데 너한테 그 얘기 해줬었나? 자, 계속 볼게요.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2번인지 더 정확히 잡읍시다. 한글 한번 봐보세요. 한글 한번 봐보면요. 정기적 의사소통은 주로 물고기에서 알려져 있다. 전기 신호는 특수 전기기관에서 생성된다. 신호가 방출되면 머리에 대해, 그죠? 머리와 비교해서 compare to 전기기관이 운전화를 띠고 물고기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 근데 머리에 대해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럼 머리가 양전을 띈다는 거지, 그것도 애매하고. 일반 근육세포가 수축할 때 약한 전류가 그 안에서도 발생한다. 갑자기 일반 근육세포가 수축할 때, 그런데 전기기관 안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근육세포가 여기도 있나 봐. 근육세포는 더 큰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건 일반 근육에서보다 총 전류 강도를 더 크게 만든다. 이건 이해했어. 그래서 1번 다음에 2번에 들어가기 좋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걸 보면 물고기는 전기장의 형태나 방출 주파수를 변화시켜 신호를 다양하게 한다. 너무 또 앞에랑 안 맞잖아. 그죠? 전기장의 형태나 방출 주파수를 변화시켜 신호를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이 체계는 this system, the system 어떤 거? 전기장의 형태나 방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 1, 2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만 적용한다. 뒤에는 연결이 잘 되네. 신호 체계를 사용하는 그죠? 이러한 시스템은 되고 4번 이것은 장점이다. 왜? 신호 체계를 사용하는 종들은 흔히 큰 무리를 지어 다른 여러 종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점이 된다. 전기장의 형태나 방출 주파수를 변화시켜 신호를 다양하게 하는데 그게 1, 2m뿐이 안 되는 거. 많은 물고기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 즉 길게 1, 2m가 넘게 되면 짧은 가는 범위는 간섭의 위험을 줄여준다. 뒤가 들어가긴 너무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1번 다음에 2번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2번 다음에 그 물고기는 전기장의 형태로서 신호를 다양하게 만든다. 근데 이번에 거기 영어 원문을 보면 2번 다음 문장 보면 물고기들은 다르게 한다 그 신호들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앞에 신호 같은 거 받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 글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글은 그냥 그 신호라고 안 했잖아. 그냥 신호라고 했잖아. 더 시그널 하면 앞에서 뭔가를 받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좀 내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였어. 아까 전에. 배트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지금 배트맨 하고 있어. 미쳤나 봐. 왜 그래? 여기 주말에 예슬이가 온다고 그러면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예슬이 안 되는 시간이 언제죠? 안돼. 다 한대요? 알았어요. 39번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편하게 공부하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저께 선생님이 나가는 학원은 이제 여기 말고 좀 큰 학원은 거기는 이제 밤에 10시 넘어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저께 가끔 보충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어 보충을 하는데 어저께 1학년도 국어 보충하는데 그 제일 큰 데가 한 80명 들어가는 교실이 있거든요. 그 교실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애들이 국어 보충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퇴근하고 가는데 막 애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시간에 10시 내가 10시 20분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계속 애들이 올라오는 거야. 쌤 종로학원이에요? 명인학원이에요? 왜 촬영 중이어서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10시 내려가서. 왜요? 자, 39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귀여워. 39번. 자, 여기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의 창의성을 하면 창의성 문제가 나왔나 봐요.
그들의 창의성은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또 들어갈 알맞은 부분이죠. 방금 전에 건 그런 대로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창의성은 집중된이죠. 어디 집중되어 있냐면 methods, 그죠?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창의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냐? drastically, 극적으로죠.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죠? 작업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근데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되는 작업이죠. 그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작업을 갖다가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창의성은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창의성 이름으로 자 가봅시다. 창의성은요, have an effect on 하면요, 몸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몸에 영향을 미치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have an impact on, 그죠? have an influence on. 이건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저거 어펙트로 고칠 수 있지 않아요? 안 돼요. 네. 이 전체를 어펙트로 고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인플루언스로 고칠 수 있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창의성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산성. 창의성은 뭘로 이어지냐? 창의성은 유도한다는 거죠. 이끈다는 거예요. 리드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A가 B하도록 이끌다. 그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이렇게 되는 거죠. 몇몇 개인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인식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인식해?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렇지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것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예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그죠? 그런 문제를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좀 애매하게 썼다. 이게 커마가 있잖아. 커마가 있잖아. 그죠? 커마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이거를 여기 해석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의성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몇몇 개인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인식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커마가 있잖아요. 이거 좀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커마가 있으면 커마 다음에 벗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 위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처럼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벗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적 용법이 안 돼요. 벗이 있기 때문에. 위치 그냥 지시대명사로 안 쓰여요? 안 되죠. 위치가 지시대명사를 안 쓰이죠. 여기는 아무리 봐도 선생님처럼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 매우 어려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가 난데, 근데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 이렇게 연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벗이 너무 어렵습니다. 벗을 해결하기가. 네. 왜냐하면 물론 나베이 거피이긴 하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커마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어야죠. 계속적 용법이라면. 그래서 이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이런 용법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자, 계속 보시면 찰스 다인의 접근입니다. 어떤 접근이냐면 자, speciation problem. 자, speciation problem.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종이죠.
종에 관한 문제. 그죠? 여기서는 전문적인 용어 같아요. 거기 보면 종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나도 스페시에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종분화의 문제에 대한 접근입니다. 종분화 문제에 대한 찰스 다윈의 접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봐봅시다. 종분화 문제에 대한 찰스 다윈의 접근은 이서 좋은 예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라는 거예요. 이것의 좋은 예. 이게 뭐예요? 창의성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몇몇 개인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는 선택했습니다. 매우 어려우면서 그 다음에 탱글 가면요 뭔가 뒤엉켜 있는 그냥 어떻게 간단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는 매우 어렵고 뒤엉켜 있는 얽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얽혀 있는 뭔가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즉 그게 뭡니까? 종의 분화라는 거죠. 스페시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컴하고 위치니까 그건 엔드이시죠. 근데 그것은 이어졌습니다. 그를 어떻게 유도했냐면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딜리버레이션을 숙고해요. 숙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택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뭘로 이어졌어요?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숙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창의성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의 얘기가 끝나야겠죠. 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은 자 이러한 선택, 이러한 문제의 선택은 문제의 이러한 선택은 allow for, 그죠? 가능하게 합니까?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allow for 하면요. 빠른 공략이나 간단한 실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택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문제를 선택하면 찰스 다윈이 걸린 것처럼 생각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허락하다, 무엇을 참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허락하지 않냐면 빠른 공략을 허락하지 않고 간단한 실험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창의성은 실제로 디크리스 줄입니다. 그죠? 그러한 경우는 지금 찰스 다윈이 한 것처럼 어려운 주제 택한 경우, 그죠? 이거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주제야. 우리 보기 지문에처럼. 그죠? 그럼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죠?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그 해석보다는 내 해석이 맞는 것 같아. 거기 나와 있는 해석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찰스 다윈의 스페시에이션, 종의 분화 같은 거. 그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찰스 다윈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종의 분화를 택했는데 그게 어렵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창의성은 실제로 줄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성을 줄이게 되죠.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죠? 퍼블리케이션, 자, 생산성을 갖다가 줄이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되듯이 측정되는 것처럼 어떤 것? 이거는 뭐예요? 출판물입니다. 퍼블리케이션 하면요. 출판물의 카운트, 숫자예요. 알겠죠? 출판물의 숫자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처럼 생산성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퍼트, 노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알겠죠?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생산성을 줄인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면 뒷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뒷문장이 여기 위에 보기 문장이 안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창의성 덕분에. 여기 봅시다. 우리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polymerase chain, 그 다음에 리액션, PCR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그죠? 어떤 것? PCR을,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그랬네요. 그죠? polymerase, 이건 그냥 기본 전문 용어니까 그냥 PCR이라고 합시다. 그죠? 자, PCR의 개발에 있어서 그죠? 이런 연쇄 반응, 이런 개발에 있어서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PCR PCR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확대하다. 그죠? 작은 조각, DNA 작은 조각들을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확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PCR의 개발에 있어서 이런 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 박스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의 창의성은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고 이때 창의성이 해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극적으로 그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필요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작업 시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왜?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 DNA 작은 조각을 확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뭔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에 있어서 한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입의 창의성은 마이드 줄일 수 있습니다. 뭘 줄일 수 있냐면 단계죠. 단계의 수를 갖다 줄일 수 있고 또는 substitute, 그죠? 요거 조심하세요. 언어보호가 아니에요 여기. 언어보호죠. 언어보호하고 큰일 나요. 그건 많은 이고. 그게 단계의 수를 줄일 수 있거나 5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줄일 수 있거나 또는 substitute, 대체하게 됩니다. 뭘 대체하게 돼? 그 단계를 대체하게 됩니다. 대체하다는 거죠. 어떤 단계를 대체하냐면요. 그죠? 아마도 덜 실패할 것 같은 단계를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알겠죠? 따라서 그죠?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덜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단계로서 어떻게 돼요? 대체한다. 이런 단계로 대체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여기서부터 생산성이 증가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히려 창의성이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경우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거. 여기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알겠죠? 크리에이티비티가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우기 되게 좋거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흐름 한번 봐봅시다. 원래대로 대체해서 흐름 한번 봐볼게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창의성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창의성이 생산성에 플러스 미칠 수 있고 마이너스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영향을 미치니까. 처음에 마이너스는 얘기했거든요. 마이너스. 보세요. 창의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거기 해석이 내가 본 그 해석은 틀렸어. 문맥상. 그 공식 해석이 좀 잘못됐어. 내 해석이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줘. 어떤 거 종의 분할하는 거. 혹시 지나간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지금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지. 창의성 때문에. 하지만 그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마이너스하는 예를 한번 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 찰스 다윈의 접근이죠. 종의 분화 문제에 관한 찰스 다윈의 접근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이것에. 즉 창의성의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는 것. 그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했어. 왜? 창의성 덕분에. 다른 사람은 창의적이니까. 어려우면서 뒤에 뭔가 얽혀있는 문제, 종의 분할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것이 그가 장기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엄청 고민하도록 숙고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퀵 어택, 빠른 공략을 허락하지 않고 간단한 실험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한 케이스에서 창의성은 실제로 줄인다는 거야.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생산성을 줄인다는 거지. 어디에서? 출판물의 수에서 측정된 것처럼. 왜냐하면 노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그 자체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데 박스가 나오는 거지. 이제 노력이 그 어려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들의 창의성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어려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해되시겠어? 어려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창의성이 뭘로 이어지냐?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는 극적으로 그 과정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과정?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그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히려 창의성을 플러스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게 4번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이 사례가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이 단어 모르겠어. 폴리머라스 체인, 이런 폴리머라스 연쇄 반응, PCR 반응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어? PCR 검사법이라고 우리 했었지? 어디 할 때? 코로나 할 때 PCR 검사법. 그렇지? 그 PCR 반응이라고 하는 그 개발에서 이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enable us,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 우리가 확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이게 앰플리파이가 확대하다. 매그나파이라는 뜻이거든? 이 뜻이거든? 매그나파이. 확대하다. 알겠죠? 확대하다가 뭐 있어요? expand라는 뜻이 있죠? 확대하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죠? 그 다음 확대하다가 뭐가 있어요? enlarge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확대하다. 어떤 것? DNA 작은 조각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타입의 창의성은 뭘 줄일 수 있냐? 단계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경우죠. 이 같은 경우. 이건 나올 것 같아요. 100%. 알겠죠? 자, 마지막 거 40번 가시겠습니다.
안 나오는 질문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죠. 거기 건드리면 조심해야 돼. 이거 돌아가잖아. 여기가 찍고 있잖아. 괜찮아. 조심해야 돼. 이게 돌아가지 않게. 살짝 건드리면 확 돌아가. 그러면 애기 저쪽 보고 가는 들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40번입니다. 40번 마지막 거. 10분 컷. 자, 10분 컷이라고요? 10분 컷? 10분 컷? 되나? 자, 40번. Young child,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퍼즐드 하면요, 이때는 embarrassed 의 뜻이죠.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할 때 당황할 수 있냐면 질문을 받을 때, 아이들이 요청받을 때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are.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 요청받아요? 구별해라! distinguish between A and B. discriminate. 그죠? discriminate A between A and B. 왜 알겠죠? differentiate between A and B.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을 구별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아이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have no difficulty in ing. 이는 생략도 가능해요. have no trouble ing. 요즘에 이는 많이 생략해요. 요때 이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너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 위, 아래, 앞뒤를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위, 아래와 up and down과 이 방향, 위, 아래 방향과 그 다음에 앞뒤, front, back. 알겠죠? 요거를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은 어려운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오른쪽, 왼쪽은 어렵냐?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만 3차원을 경험하지만 이게 3차원입니다. 3디멘션, 디멘션이 차원이죠. 오직 두 개만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3차원을 경험하지만 오직 두 개만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야. have a influence. 아까 have effect on이 나온 거지 이렇게. 알겠죠? 어디에만? 우리의 진화에는요. 우리의 발전이죠. 우리의 에볼루션 진화에는 오직 두 가지만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수직의 차원과 as defined by gravity. 이건 뭐야? 중력으로서 정의되는 수직의 차원이고 그리고 in mobile species. 그죠? 그 다음에 mobile species 하면은 이동할 수 있는 종에 있어서 이동 가능한 종에 이동 가능한 종에 있어서 front back dimension 앞뒤 차원이죠. 앞뒤 차원. 그죠? 앞뒤 차원이었다는 거죠. 뭐로서 정의되는 거야? 바로 by the positioning of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 뭐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냐면 중력에 의해서 아까 정의될 수 있는 거였고 이렇게 요번엔 뭐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냐면 포지션은 위치죠. 위치. 그죠? 어떤 위치냐? 감각. 그죠? 이것은 센소리하면 감각과 그 다음에 피딩하면 먹이죠. 감각과 먹이 메커니즘의 어떤 위치. 감각과 먹이 메커니즘의 위치. 배치, 위치. 그죠? 위치, 배치. 감각과 내가 시각이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먹이 메커니즘에 내가 먹이를 먹을 것인지 먹힐 것인지 그것의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앞뒤 차원. 그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3차원이긴 하지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일단 수직 차원은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준 게 중력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또 하나는 앞뒤는 왜 중요해? 내 뒤로 잡히는 건 죽음이거든. 그죠? 왜? 내 뒤에서 공격당하면 난 죽잖아. 앞이니까 감각과 먹이 메커니즘의 그 배치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그죠? 위치 또는 배치. 이것으로 정의되는 뒤를 잡혔다. 호랑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하죠? 호랑이가 막 포수가 쫓아오면 이렇게 밟고는 발자국을 낸다고 합니다. 영리한 호랑이는 포수가 쫓아오면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그 큰 바위를 성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수 뒤로 들어간다고 하죠. 포수를 위해서 포수가 바위를 주변에서 조사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콱 이러는 거죠. 그건 뭐야? 이게 앞뒤죠. front back dimension. 그죠? 앞뒤 차원. 근데 3차원이 어떤 거예요? 3차원은 알파 베타 감마죠 이렇게. 3차원이에요? 이게 3차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이거에서 수직선에서 x, y에서 하나 선을 그어 긋는 거 공간이 되잖아. 그게 3차원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건 버티컬 디멘션, 수직 차원하고 앞뒤 차원이. 그래서 수직과 앞뒤는 우리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DNA 자체가 뿌리 깊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보시면 이러한 영향력은요, 그죠? 자, 이것들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인플루언스는 동사네요. 이것들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우리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수직에. 그죠? 이건 수평에. 알겠죠? 수직 대 수평에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모델 첫 번째는 수직 대 수평. 두 번째는 멀고 가까운 거. 이거는 versus는 되죠. 우리가 보통 뭐뭐 대 할 때. 그죠? 이런 것에 인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직 대 수평, 그다음 멀고 가까운 것에.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탐색은 search는요, above, 위로부터, search and eagle. 이 위로부터는 뭐겠습니까? 위로부터는 독수리 공격하는 거, 또는 below, 아래로부터. 예를 들어서 뱀 같은, 그죠? 그로부터 위험에, 그죠? 위험의 탐색, 그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엔드를 중심으로 수직 대 수평, 그 다음에 멀고 가까운 것에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연결되겠네. 그 다음에 또 뭐에? 이런 탐색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죠? 위험에 대한 탐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또는 아래로부터. 그러나 left right axis, 이게 축이에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축. 그죠? 이것은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관련이 있는 건데, 연관된이라는 뜻인데, 적절하리라는 뜻인데, 연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In nature. 어디에서? 본성상,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연에서 그만큼 관련이 있고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은요, 동등하게 위험합니다. 그죠? 그것의 왼쪽, 오른쪽. 그죠? 왼쪽과 오른쪽으로부터 공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동등하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it is upside down. upside down 거꾸로죠. 공은 똑같이 위험하지만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공은 오른쪽 왼쪽이 동등하게 위험하지만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곰이 뒤집히면 왜 위험하지 않지? 공을 뒤집으면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곰이 그러면 발이 이렇게 가 있고 머리가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물론 곰을 거꾸로, 이건 설마 한글 얘기야? 곰을 거꾸로 뒤집으면 문대잖아. 그러면 안 위험하지. 그치? 곰을 거꾸로 뒤집으면 설마 한글이야? 한글 가지고 장난친 거야? 곰은 앞뒤는 다 위험하지. 곰이 이렇게 쓰면. 그지? 그럼 앞뒤는 다 위험한데 거꾸로 뒤집으면 거꾸로 뭔 얘기야? 계속 가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in fact, 사실상 when observing, 어떤 장면을 관찰할 때 뭘 포함한? 식물을 포함한 어떤 작물, 그죠?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어떤 것? 인간이 만든 어떤 사물입니다. 뭐와 같은? 차나 스트리트 사인과 같은, 도로 표지판과 같은, 알겠죠? 교통 표지판과 같은 그런 인간이 만든 사물을 포함한 어떤 장면을 관찰할 때,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위아가 생략되는 거죠. 이런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단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왼쪽 오른쪽이 inverted, 역전될 때, 그죠? 언제 역전됐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인공적인 아이템을 관찰한다면 우린 단지 이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왼쪽 오른쪽이 inverted는 거꾸로 되다, 역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떤 것? 왼쪽 오른쪽이 inverted, 거꾸로 되다. 거꾸로 된 것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관찰할 때만 그러한 어떤 것? 인위적인이죠. 그러한 인위적인, 인공적인 아이템, 그죠? 그런 품목들을 볼 때만, 차라든지 스트리트 사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볼 때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왼쪽 오른쪽이 바뀐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나무를 보면, 하긴 자연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없죠. 자연에서 왼쪽 오른쪽이. 나무를 보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오른쪽 왼쪽이지. 나무 자체는 그냥 이거죠. 그냥 좌우 이게 양쪽 옆이죠. 양옆이죠. 근데 이제 도로 표지판을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밑에 글. Having affected evolution,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 감각이겠죠. 스페셜, 그러면 1번하는 2번이겠죠. 공간 감각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직과 그 다음에 앞뒤 차원은 쉽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만 좌우축 그리고 그것은 자연 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레러번트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컴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답은 1번인데 자 거기 4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번부터 한글 4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글 4번부터 보세요. 이것들은 수직 대 수평, 원거리 대 근거리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위로부터 독수리와 같은 또는 뱀 같은 아래로부터의 위험 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됐죠? 그러나 좌우측은 자연에서는 in nature 자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5번이 자연에서는 as relevant 그만큼 중요하지 그만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진 않다. relevant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좌우측은 상하만큼이나 앞뒤만큼이나 관련된으로 해석해야 돼요. 중요한이라고 해석하는 건 의역입니다.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 문장 이상했죠. 곰은 왼쪽 편에서든 오른쪽 편에서든 똑같이 위험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그렇지 않다. 이게 뭔 말이지? 왼쪽. 똑같이 위험하지만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가 식물, 동물, 자동차나 도로 표지판 같은 인간이 만든 물체가 포함된 장면을 관찰할 때 만약 그 인공적인 물체들을 관찰한다면 인간이 만든 거 좌우가 뒤바뀐 것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뿐이지 왼쪽 오른쪽에 대한 가격은 극히 적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6번 문장 곰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그렇지 않다가 뭡니까? 학교에서 나갔습니까? 뒤집어요. 곰을 뒤집으면 곰이 이렇게 뒤집으면 사람 보면 무서워하나요? 사람을 뒤집으면 사람 보면 그래도 그 곰이 일어나서 잡아먹으면 되죠. 얼마나 빠르고 뒤집히면 못 일어나요. 곰이 뒤집히면 왜 못 일어납니까? 곰이 바보입니까? 뚱뚱해서 못 일어나. 며칠 전에 그거 본다 유튜브에서 곰이 어슬렁 천적이 없이 이러고 가요. 그래서 저쪽에 호랑이가 이러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 곰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고 가다 호랑이를 보더니 그 큰 놈이 이러더니 곰이 무슨 진짜 털 인형 같더라. 그랬더니 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네. 호랑이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 기억이 납니다. 곰 보면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호랑이도 그렇고 우리가. 죽은 척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정보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줄 아니고. 곰은 썩은 걸 아주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알고 있죠? 아니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배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본능적으로 맹수를 쫓아오니까 산에서 다른 배 부르면 그냥 갈 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맛있는 부분만 먹고 할 수 있죠. 뼈까지 씹어 먹던데. 아유 무조건 안 되죠. 곰한테 잡히면 물도 잘 도망가고 호랑이도 헤엄 잘 치는 거 알죠? 웬만큼 헤엄쳐서 호랑이한테 못 도망가요. 박태환은요? 박태환 정도 도망가죠. 호랑이보다 더 빠르죠 박태환은. 아니 근데 전기뱀장은 진짜 있는데. 전기뱀장은 있죠 당연히. 아니 전기뱀장 독 있어요. 독 없어요. 장어 독 있는데. 장어가 독이 어디 있습니까? 독 있는. 있대요. 아닌가? 어디 있대? 독뱀장은 드물어. 그거보다 이거 생각하라고. 자, 어쨌든 강의는 다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이해 안 되네요. 네. 강의 내용은 이거죠 지금. 위, 아래랑 앞뒤는 본능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 레프트, 라이트 엑시스는 그만큼 여기 에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연에서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위아래 좌우를 어린아이들이 좌우를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딸도 오른발 왼발 구분할 때 힘들었어. 그 신발 신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공은 좌측이나 우측이나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겠고요. 사실상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우리가 위아래는 아니라 또 앞뒤가 아니라 좌우를 관찰하는 건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물건을 봤을 때만 간신히 가능할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지심, 끝났습니다. 수비지심, 측은지심, 뭐였죠?